안녕하세요. 스프링 MVC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스프링 MVC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MVC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MVC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바로 다음 강좌로 이동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가겠다고 하신다면 본 강좌를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그 MVC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고요. 실제로 서블릿 JSP 구조의 MVC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를요. 앞으로 스프링 MVC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VC의 개념인데요. 자,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걸 처리를 해서 결과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그 처리에 대한 결과를 깔끔하고 보기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사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UI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처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MVC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패턴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용하는 눈에 보이는 화면과 내부적으로 어떠한 데이터 처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분리해서 만드는 게 목적인 패턴이 바로 이 MVC 패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다 보시면 내부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갖다 놓고 화면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보여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분과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변경이 되면 나머지 다른 코드도 다 변경이 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즉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파일 안에서 데이터 처리와 눈에 보이는 화면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구현을 해야 되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단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그 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 출력하는 걸 모아서 만들고 즉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과 화면 출력하는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뭐 메소드로 따로 만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MVC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특정 개발 분야에서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부분과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을 분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MVC 패턴에는 세 가지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델, 뷰, 컨트롤러.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계층을 정의합니다. 즉 데이터 처리라든가 뭐 필요한 처리에 대한 부분을 모델 쪽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을 관리하고요. 뷰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젠테이션 계층, 즉 눈에 보이는 화면을 구현하는 부분이 바로 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부분에서 데이터 처리를 다 하고요. 이 처리된 데이터를 뷰 부분으로 보내서 뷰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할 때요. 이제 웹 환경이니까 웹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A라는 이름으로 요청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라는 이름으로 요청했을 경우에 원래는 어떠한 특정 처리를 A라는 이름으로 요청을 했을 때 요 처리를 했는데요. 나중에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다른 처리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즉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A란 이름을 요청하게 되면 원래 이 처리를 했는데 유지보수는 뭐 시대가 흐름이 변화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유지보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뭐 얘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처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도 필요하더라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압축하는 걸 먼저 하고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이 이렇게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의 흐름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의 어떤 요청이 발생이 되면 코드의 흐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바뀌어야 되는데요. 사용자 요청 부분을 수정을 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컨트롤러에서 자 이렇게 컨트롤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떠한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이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A란 이름으로 요청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는 A란 이름으로 요청이 발생했으니까 이 처리 부분으로 이동해라 라고 만들게 되는데요.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사용한 이 부분은 전혀 수정하지 않고요. A란 이름으로 요청이 됐을 때 컨트롤러가 원래 이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컨트롤러를 수정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만들면 코드의 흐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드의 흐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 쪽은 전혀 수정하지 않고요. 전혀 수정하지 않고 컨트롤러 쪽만 수정을 하게 되면 코드의 흐름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자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이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안에서 사용자 요청 정보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수많은 모델들 중에 특정 모델을 선택해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 줄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완료가 되면 이 데이터를 뷰로 변해서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자한테 응답 결과로 전달을 하는 이러한 구조로 만드는 게 바로 MVC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컨트롤러가 있고요. 만약에 A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B라는 이름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 모델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코드가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처리가 완료된 결과를 반환하는 이런 형태의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란 이름의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모델을 만들어서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고요. 모델이 하나 또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A란 이름으로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모델에 있는 메소드로 줄여서 값을 반환받고 반환받은 값을 뷰로 전달해서 이 뷰가 응답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B라는 이름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컨트롤러가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호출을 하고요. 그 값을 반환받아서 뷰로 넘기게 되면 뷰가 화면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서블릿 JSP 구조의 이 MVC 프로젝트는 컨트롤러는 서블릿으로 처리를 하고요. 서블릿을 처리하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뷰는 JSP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VC 패턴은 웹 응용 프로그램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매우 적합합니다. JSP에서는 모델은 간단한 자바 클래스로 구성을 하고요. 컨트롤러는 서블릿으로 구성이 되고 뷰는 JSP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명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랑 예제를 하나를 만들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뉴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도록 하겠고요. 얘는 서블릿 MVC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서블릿 MVC로 만들었고요. 자, 피니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웹 컨텐트에서 먼저 이렇게 주소만 치고 들어가는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치 톰캣 기반의 서블릿 JSP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주소만 치고 들어오면은 index.jsp가 자동으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index.jsp에서 바로 포워딩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요.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고요. New에 JSP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index.jsp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코드는 다 지우고 자, 스크립트. 자, location.href는요. main.mvc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main.mvc로 이동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자, 지금 404 뜨는데요. 아직 요거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404가 에러가 뜹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실행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main.mvc로 요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뒤에 .mvc가 들어가 있는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src에서 마우스 클릭, U에 서블릿입니다. 컨트롤러는 서블릿으로 만듭니다. src에서 마우스 클릭, U에 서블릿 해주시고요. 이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자, 홈 컨트롤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요? 패키지를 안 만들었네요. ESC 키 눌러주시고 src에서 마우스 클릭, U에 패키지 해주시고요. kr.co.softcampus.controll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컨트롤러에서 마우스 클릭 U에 자, 서블릿입니다. 위에 서블릿 골라주시고요. 자, 얘는요 홈 컨트롤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홈 컨트롤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asterisk.mvc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뒤에 mvc가 붙어져 있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컨트롤러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에다가요. 이렇게 system.out.println 홈 컨트롤러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클릭해 주시고 실행 버튼에 Run on Server 자, 쭉 가셔서 해주시면은 쭉 실행이 되고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뷰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여기 홈 컨트롤러라고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주소창에요. 지금 main.mvc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main.mvc를 지워주시고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고 .mvc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고 .mvc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홈 컨트롤러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뒤에 확장자 부분이 .mvc라고 되어져 있으면 전부 다 이 서블릿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요청하냐에 따라서 분기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해주시고요. 자, 요청한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스트링 URL은요. 자, request.get request 자, URI 여기에서 system.out.println URL이라고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실행이 됐고요. 자, 보시면 저 처음에 주소만 치고 들어오시면 index.jsp가 자동으로 요청이 되고요. index.jsp에서 main.mvc를 요청하는 코드로 바꿨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가 반응하고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요, main.mvc를 지워주시고, 아까처럼 아무거나 넣어주시고, .mvc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서요, 뒤에 .mvc라고 들어가져 있으면, 이 컨트롤러가 호출이, 요청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달라지면,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어서 새롭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컨트롤러를 2개 이상 가질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에서는 가능합니다. 스프링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해서 이 이름을 가지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요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uri.contains 해주시고요. 만약에 main.mvc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system.out.println main 요청 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else if url.contains 해주시고, 자, test1.mv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test1 요청. 자, 이렇게 해주시고, else if url.contains test2.mvc 이렇게 해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test2 요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블릿 MVC 클릭해 주시고 실행 버튼 누르겠습니다. Run on 서버 골라주시고 OK. 쭉 실행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메인 요청이라고 출력이 됐죠. 자, 이 main.mvc 부분을 test1.mvc로 바꾸겠습니다. test1.mvc 이렇게 해주시면 test1 요청, 즉 이 부분이 출력된 거 보이시고요. 여기는 test2.mvc 주시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요청할 때 사용한 주소에 main.mvc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test1.mvc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 test2.mvc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뭐를 요청하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한 주소에 따라서 분기해서 코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MVC 구조의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뷰의 역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통해서요, 포워딩 하시게 되시면 다른 곳으로 코드의 흐름을 이동시킬 수가 있죠.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의 JSP. 얘는 메인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얘는 h1 main.jsp. 얘는 main.mv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의 JSP. 얘는 test1.js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h1 test1.mvc 해주시고요.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의 JSP. 얘는 test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h1 test2.mvc. 자, 이렇게 해서 main.jsp에는 main.mvc, test1.jsp는 test1.mvc, test2.jsp에서는 test2.mvc 이렇게 각각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홈 컨트롤러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뷰로 사용할 JSP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view 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멸값 넣어주겠습니다. 자, 해서 만약에요. 자, 만약에 main.mvc라고 한다면, 자, main.mvc라고 한다면 view name에다가요. view name은 자, main.jsp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view name은요. 얘는 test1.jsp 이렇게 또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뷰 네임은 테스트 2.jsp 주시고요.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 dis는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해서 뷰 네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포워드 하시게 되시면은요, 이제 코드의 흐름이 이 JSP로 이동되게 됩니다. 즉 main.mvc를 요청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가 반응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변수에다가 main.jsp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request.dispatcher를 뽑아낼 때 세팅을 했고요. 포워딩을 하게 되면 main.jsp로 코드 흐름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자, 전에 브라우저 닫을게요. 클릭해 주시고 실행에 run on server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main.jsp에 가서요. 여기다가 ahref는 test1.mvc 이렇게 해주시고요. test2.mvc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웹 컨텐트 클릭해 주시고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웹 컨텐트가 아니고요. 자, 서블릿 MVC 부분에서 서블릿 MVC 클릭해 주시고 실행 run on 서버 눌러주시고 OK 이렇게 뜹니다. 테스트1 링크 눌러주시면 최종 test1.jsp까지 갔고요. 클릭해 주시면 최종 test2.jsp까지 이동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main.mvc가 요청이 되면 뒤에 뭐뭐뭐.mvc가 붙어져 있으면 무조건 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소에 main.mvc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변수에 main.jsp를 담아서 포워딩을 했기 때문에 최종 main.jsp로 가는 거고요. test1.mvc를 요청하게 되면 이 부분이 참이기 때문에 test1.jsp를 넣기 때문에 test1.jsp로 최종 포워딩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요청 주소에 따라서 분기해서 보통 뭔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JSP로 이동되는 것까지, 즉 뷰로 이동되는 것까지. 그래서 서블릿 JSP 기반의 이 프로젝트는 JSP가 뷰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뭔가 처리할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jsp에다가요.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 데이터1은 100 갯방식으로 넘겨볼게요. 데이터1은 100 데이터2는 200 이렇게 넘기고요. 자, 얘도 데이터1은 얘는 뭐 100 and 데이터2는 20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로 두 개의 데이터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test1.mvc와 test2.mvc를 요청을 할 때 데이터1과 데이터2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죠. 그래서 자, 파라미터 데이터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str1은요. 자, request.getParameter number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파라미터 데이터는 문자 형태로 날라오기 때문에 숫자 값으로 바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str2는요. request.getParameter number 2 해주시고요. 정수 값으로 변환하겠습니다. integer number 1은 자, integer.parseInteger str1 integer number 2는요. integer.parseInteger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teger result는요. 자, number 1 더하기 number 2 해서 넘어온 파라미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결과를 사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뷰로 전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객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quest.setAttribute result란 이름으로 result를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뷰에 가서요. 이거를 출력하시면 최종 결과를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h3 result 이렇게 EL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자, 클릭해 주시면 오류가 나네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파라미터 이름을 넘버1, 넘버2라고 했네요. 데이터1, 데이터2로 넘겼는데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데이터1, 데이터2로 변경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테스트1 눌러주시면 결과 300 잘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어떠한 요청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전달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에 뷰로 넘기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모델 부분이 됩니다. 모델 부분. 네. MVC 패턴에서의 모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 관련된 부분을요, 컨트롤러에다가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 클래스가 무지하게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이 코드가 구현되어져 있는, 즉 모델 역할을 하는 코드가 구현되어져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로 출해서 그 값을 반환받아서 리퀘스트에 담아서 JSP로 전달하는 이러한 구조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src에서 마우스 클릭, U에 패키지 골라주시고요. kr.co.softcampus.service라고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 모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만약에 새롭게 패키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F 한번 누르셔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모델의 역할을 하는 코드가 담겨져 있는 클래스를 서비스 클래스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마우스 클릭, 위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그래서 테스트 2 서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클래스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만드는 메소드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네,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 public 이제 결과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integer 마이너스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integer number1, integer number2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integer result는 number1 빼기 number2 return result.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모델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컨트롤러로 가주시고요. 자, 먼저 파라미터 데이터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자, 그런데 여기서 막 형변환도 해주고 막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리퀘스트를 받겠습니다. 리퀘스트를. 다시 여기 오셔가지고요. http sublet 리퀘스트라고 해주시고요. 마우스 올려주시고 import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파라미터 추출할게요. string str1은 자 request.getParameter data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string str2는 request.getParameter data2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integer number1은 integer.parseInteger str1 해주시고요. number2는 integer.parseInteger str2 그리고 integer result는요 number1 빼기 number2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걸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반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스태틱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홈 컨트롤러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자 모델 요청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integer result는요. 자 test2 service 마이너스 리퀘스트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request.setAttribute result라는 이름으로 result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더하기를 빼기로 바꾼 것 뿐인 거고요. 이 모델에 해당하는 코드를 따로 클래스로 빼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컨트롤러는 이 아래쪽처럼 작업을 많이 합니다. 컨트롤러의 코드가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JSP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H3 result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서블릿 MVC 클릭해 주시고 실행에 run on server OK에 세이브 저장을 안 했네요. 주시고 finish OK. 그래서 실행해 주시고요. 자, 테스트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MVC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 이 세 가지가 의미가 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시스템의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고 뭐 여러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즉 데이터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져 있는 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컨트롤러는 뷰와 모델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청 정보를 확인해서 특정 모델을 선택해서 그 모델의 코드를 가동을 시키고요. 그 모델에 구현되어져 있는 코드가 처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얻어진 결과를 뷰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뷰에서 그거를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뷰는 이제 사용자한테 응답 결과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asterisk.mvc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뭐뭐.mvc라는 요청은 다 이 컨트롤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main.mvc라고 요청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코드가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test1.mvc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코드, test2.mvc라고 요청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test1.mvc를 요청하게 되면 모델 코드 부분이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이 완료가 돼서 만들어진 이 결과를 리퀘스트에 담아서 JSP로 포워딩 시키게 되시면은요. 해당 JSP가 그걸 받아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코드 처리하는 부분하고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만든 이 개념이 바로 MVC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많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스프링 MVC를 할 때는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MVC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 역할할 부분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쵸? 그래서 그 구조 하에 MVC 패턴으로 이제 스프링 MVC를 적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C의 기본 개념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